네, 위즈덤 칼리지. 네. 지금 뭐 보셨다시피 얼리버드 끝나면 최저가 혜택도 끝납니다. 못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김승호 회장 혹은 뭐 송기령 안유아 뭐 원장, 윤주호 대표, 정의원 소장, 송기령 작가 등등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신청하시고 일단은 요 강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쓱 현명하게 얌체처럼 체리 피킹 하시고 체리 피킹, 네, 그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왜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도 그 자신감으로 네, 그렇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요거 무료로 들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빈센트님과 함께 오늘은 또 어떤 명언 남겨주실지 여쭤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12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어제는 코스피가 빠졌죠? 코스피는 조금 빠졌고, 네, 코스닥은 좀 괜찮았고. 네. 네. 원래 이제 계절 요인 같은 것도 있고 뭐 12월이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쭉 쌓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됩니까? 12월은? 일단 정프로님 말씀 잘 주셨는데요. 어저께의 특징이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네. 네. 지수 자체의 변동성이 좀 컸고요. 뭐 종목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밀사, 미리사, 여주사, 그러니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물론 거의 그 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어저께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을 보면 컨셉이 바뀌나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이 생겼던 순간입니다. 코스피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말 연초 네. 계절적으로 뭐 상승을 하겠지만 주도주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폭이 좀 커진 상태이고요. 오히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상법 개정의 이슈도 있지만 네.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기대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순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닥 연말 연초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네. 그래요? 코스닥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퍼포먼스 좋았던 친구들이 여전히 더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제 코스닥이라 그러면 과거 2018년도에 지금과 비슷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있었는데 네. 그때랑 오늘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네. 그때 좋았던 종목이 지금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코스닥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뭐 시가총액 1등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여전히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 없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알테오젠 2등이에요? 네, 1등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빈센트님이 그러신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혹은 뭐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요. 뭐 네. 매체에 대한 특성일 수도 있고, 네. 그 3%뿐만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밑에 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을 진주를 뽑아서 얘기하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 있고요. 네. 다만 여전히 화제되고 있는 트렌디한 종목을 갖고 얘기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가장 안 변한 게 유동성 장세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네. 네. 11월 달과 12월 달의 가장 큰 차이점. 11월 달을 사후적으로 복귀해 보면 조정기였고 저는 그럴 때일수록 사자라는 말씀드렸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드렸는데 12월 달에 하나하나씩 우리가 가시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유동성이 다시 한번 증가한다는 겁니다. 미국 연준의 QT가 12월 1일부로 종료되었고요. 네.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요. 엔화, 일본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달은 BOJ입니다. 네. 다시 한번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달러엔이 이미 150엔 이상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엔화가 약하다는가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2월에는 유동성의 힘을 다시 한번 믿어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계속해서 지금 뜨거운 종목을 얘기하느냐. 네. 그럼 반대로 뜨겁지 않은 종목을 40분 동안 얘기하면 집중하겠는가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네. 방송인 다 되셨습니다. 방송인 다 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여전히 주도주, 대장주 이쪽 친구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코스닥에서도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재밌는 게요. 2018년도에 당시 코스닥의 뜨거운 감자였던 셀트리온이 네. 코스피를 이전 상장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똑같이 코스닥 1등이 이전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비슷하죠.
이게 그때랑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그러면. 네. 먼저 뭐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항상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화면 보시죠. 2017년 11월 2일에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있었어요? 네,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좀 더 한 단계 레벨업 해보자라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은 그때랑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죠. 올해 코스피만 이렇게 상승했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상대 강도가 역대 최고로 벌어졌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가계 부동산의 쏠림이 싫다. 폐해가 크기 때문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간극을 좁혀보겠다라는 연장선상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주말 사이에 또 약간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언제 하겠다라고 발표하기 전입니다. 네.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제 뇌리 속에 바뀌었던 뉴스플로우 중에 하나가 내일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담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네. 네, 그때 뭐 언저리 다시 한번 각인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 2017년 11월 2일 날 당시 복귀해 보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예고된 다음에 코스닥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당시 정부가 뭔가 활성화하겠다라고 해서 한 15% 정도 오르다가 아닌가벼라고 해서 다시 한번 내려가고요. 그리고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그 이듬해 그러니까 결국 예고가 난 다음에 한 40여일 지난 다음에 코스닥 방안이 진짜로 발표됩니다. 네. 발표되고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고점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뒤로 지지부진하게 횡보. 그리고 그 중간에 셀트리온의 이전 상장이 2월 9일 날 있었고요.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올해. 네. 어떤 그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2018년도에 2017년 말부터 2018년도에 코스닥의 활성화 방안의 전후의 주가 흐름은 이랬다. 저희 일수죠 지금. 맞습니다. 그럼 길어봐야 세 달이 만약에 저 네. 시나리오대로라면 길어봐야 네. 세 달이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 코스닥 강할 겁니다라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요거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요겁니다. 코스닥 안에서도 어떤 거에 움직였냐라고 보면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코스닥 전체 지수와의 상대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대형주가 훨씬 더 크게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네. 대형주만 좋았다는 겁니다. 당시 중형주와 소형주는 오히려 언더퍼폼했다는 겁니다. 자, 그때의 경험을 종합해 볼까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은 코스닥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겁니다. 네. 그래서 천스닥이라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음. 7년 전에는요. 코스닥 안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네. 대형주만 한 2달 정도 좋았다가 횡보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비슷하게 될지 달릴지는 모르겠으나 투자 포인트에서 뜨거운 감자이니까요. 일단은 상승한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전부 다 오를지는 여전히 저는 의구심은 있다. 네. 저 막 갈 때가 대충 몇 년? 22년? 1년? 이때가 2017년 11월 2일. 네, 2017년 전. 아, 그래요? 네, 2017년 말부터 2018년 한 2월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년이면 20년에 한번 쭉 떨어지고 그다음에 고점 찍은 게 이제 2021년 뭐 한 여름쯤에 이제 1000 찍고 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쭉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좀 한 900 한 2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이제 활성방안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서 대략 그 전에 한 15% 20% 정도가 아마 올랐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발표 이후에 한 15, 20% 정도 상승을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천스닥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대 강도를 보여드리면요. 네. 이거는 올라가면 코스피가 더 좋다라는 것이고 네. 코스닥에 비해서 내려가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네네. 최근에 상대 강도가 여기 하이라이트 제가 쳐놨는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이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요. 이렇게 상대 강도가 하락했던 경우가 3번 있습니다. 이 하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동글뱅이 하락의 특징은요. 보통 상대 강도이기 때문에 네. 환율하고 비슷합니다. 당연히 코스피가 내려가면 하락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국면은 뭐냐면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만큼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이 좀 더 상승폭이 컸다라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수많은 상대 강도 하락기 중에서 네. 지금이 이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왜냐하면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여전히 여주사입니다. 지금은 뭐 구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저는 뒤에도 잠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HBM의 공급망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이 더 기회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네. 코스피도 좋아질 겁니다. 코스피가 2% 오르면 코스닥이 4% 오를 겁니다. 네. 연말 연초에는. 그래서 이 상대 강도가 이렇게 내려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정프로님이 모두에 말씀 주셨던 그러면 뭘 사야 되냐라고 하면 그때는 이런 업종들이 좋았다. 근데 혹시 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게 사람들이 국장이 가도 별로 이렇게 마음이 별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충족되지 않으면 도파민이 안 터지면 네. 코스피에서 도파민 안 터지는 거 코스닥으로 충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코스피에서 충족이 혹시 안 되더라도 네. 코인이 있어, 미장이 있어, 다른 분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전과 같은 코스닥의 매력이 더군다나 이제 코스닥의 큰 회사는 자꾸 이제 코스피로 가려고 하니까 네. 코스닥에 대한 그냥 매력 자체가 혹시 많이 떨어진 건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좋은 질문이죠. 네. 떨어졌기 때문에 정책이 나온 것이고 네. 그 떨어진 코스닥의 매력 요인을 끌어올리려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은 곧 어떤 질문이냐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보완제입니까 대체제입니까와 비슷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코스피의 보완적 대체적인 영향의 자산들이 많아졌죠. 네. 코인도 있고 미장도 있고 네네네. 또 대체자산 등등도 있고 예. 그런데 그만큼 유동성도 커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예.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체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물론 개인들이 일부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체제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주식입니다. 그리고 대체제와 보완제의 경계선에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이 말씀 하나 드리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론에 의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크게 다양한 활성 방안들이 있는데요. 네.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뭐예요? 투자자를 지원한다.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네. 네.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게 결국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 네. 네. 두 번째는 기관 투자자, 중장기 자금을 유도한다. 코스닥으로. 네, 정프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그러면 제 주변에 코스닥으로 돈 버신 개인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속성상 근데 네. 기관 외국인의 러브콜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거 2018년에 7년 전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더라. 시장 구조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지원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네. 소득공제가 현재 코스닥 벤처펀드를 통해서 코스닥에 투자했을 경우에 투자금의 10% 정도를 소득공제해 주는데요. 최대 여태까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상백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년부터 5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해 줍니다. 저건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할 때죠. 네. 그냥 코스닥 어차피 네네. 통해서 코스닥을 사는가요? 그래 결국 그런 거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공모주. 네. 그러니까 공모주 시장이 뜨겁죠. 왜냐하면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갈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더그라운드에 있던 기업이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의 측면에서 수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선 배정 비율을 또 25%에서 30%로 상향시켜준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투자할 때 상장 주식을 본인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해서 하면 좀 더 세제적인 측면 아니면 공모주 측면에서도 좋은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자 지원 방안이 하나 마련돼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연기금이 나섭니다. 최근 연기금 핫하죠 환율 시장 때문에 네. 뭐 사학연금까지 지금 나오냐 마냐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익산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의 성과급을 굳이 환일지에서 희석해야 되나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연기금이 현재까지는 한 3% 정도 코스닥에 투자하는데요. 이것을 5% 안팎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푸시인 것이죠.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 활용이라 그래서 결국 이것도 정부가 재정을 쓰는 겁니다. 한 150조 원 플러스 국민 모태 펀드라 그래서 은행들한테
이자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럴 때 나서서 돈 좀 태워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자 지원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유도는 전부 유동성을 통해서 코스닥을 사면 혜택을 주겠다. 7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요율만 좀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딱 나왔을 때는 그냥 한 짧게 보면 한 달짜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기대를 거는 건 이제 이겁니다. 시장 구조를 개선하겠다. 되면 좋은데 네.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겁니다. 수많은 지금 비상장사들이 있습니다. 네. 비상장 투자하시는 분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듀레이션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내가 어떤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했는데 7년 뒤에 열어보니 내 돈은 어디 갔지? 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죠.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기간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오래 걸렸다는 거. 보통 1년 반 걸리는데 한 2년 걸리는데요. 그거를 한 1년 정도로 축소해 보겠다. 그러니까 등용문 시장을 좀 열어주겠다. 코스닥이 갖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새로 라이징 스타들, 라이징 기업들을 계속해서 공개 시장을 열어주는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을 단축시켜주겠다.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도 시간이 금인 것처럼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폐지 절차 간소화라고 써 있네요. 아, 폐지 네. 절차 간소화. 네, 폐지 절차 간소화됐고요. 네. 그리고 요거 상장 유지 조건 강화는 이겁니다. 기존에 이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PBR 1배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약간 규모 측면에서 너무 미세한 기업들 물론 기업인들은 호불호가 있죠. 내가 지금 잘하려고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다 여지 있지만 이제 단칼에 새로 유의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시가총액 40억 원 밑에서는 사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있기 힘든 규모인데요. 그것을 내년에 150억, 2027년에 200억, 2028년에 300억으로 시가총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흔히 1부 리그, 2부 리그 축구에서 배웠어요. 강등 수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화 작용이라는 것인데 자 어쨌든 매스를 되는 거죠. 은행의 모든 예금도 1,000억짜리가 그만큼 유동성 없이 움직이지 않고 파킹해 주는 것에 네. 대한 문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질 개선이라는 건데 그게 지난 7년 전과는 다른 것.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것의 답은 미스터 스마트인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요. 네. 한 이틀 동안 우리 코스닥 시장이 점수를 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으나 네.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게 꼭 데칼코마니는 아니지만 그때랑 비슷하게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 아닌가벼 아니면 다시 하는가벼 막 얘기하다가 부침이 있겠죠. 네. 결국에는 코스닥 방안 발표까지의 과거 7년 전의 교훈은 뭐냐면 부침은 있겠으나 실제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상승 모멘텀이 굳는다. 지금 시점에서 뜨끈뜨끈하게 한 이틀 전에 네. 지금 우리 시장에서 화두되고 있다. 여기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뭐냐면 대형주가 좋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스닥을 지금 여기까지 끌어올린 대형주들 바이어들 보면 네, 엄청 급등했어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그 대형주가 좋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면서도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도 올해에도 엄청나게 급등한 이 바이오주를 담는 게 맞나? 네, 아니면 그 대형주는 대형주지만 뭐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은 꽤 많이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대형주를 담는 게 맞나? 네. 아니면 그거 판단하기 어려우면 모르겠다 그냥 지수 ETF가 낫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네, 코스닥에서는.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한 6개월째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여주사입니다. 여기도 네, 네. 코스닥도. 네, 코스닥도 그럼 제 자산에서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에 뭐 한 굳이 그렇게 나누진 않았습니다만 네. 대충 뭐 한 7대 코스닥 뭐 한 2에 미장 1 뭐 이렇게 있었다 치면 그 비중을 이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옮기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때인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익절입니다. 아, 코스피에서 내가 빼더라도 네, 그거는 익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단 여주사는 아니길. 아, 내가 코스피에서 빼는 종목이 네, 주도주는 아니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아, 주도주는 없으니까 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것도 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최근 핫하죠, 구글. 구글의 TPU, 네. 엔비디아의 GPU. 네. 네. 근데 가면 보면 볼수록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요?
시장은 1차 해석은요.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진다. 결국 시간 싸움이겠지만 이게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고밸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마진. 네. 80%에서 2030년 70%로 줄어들 것이다. 자, 매출은 증가할 거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마진이 줄어들면 주가는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 차트가 딱 눈에 들어왔죠. 딥식 충격이 올해 1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나스닥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에 엔비디아 어땠지? 주가 올랐어라고 하면 거의 항등식 수준으로 나스닥 주가가 올랐었는데요. 최근 2, 3일 동안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1월 27일 딥식 충격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행태인 것이죠. 뭐 충분히 리즈너블합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장의 1차적인 해석은 그렇기 때문에 GPU 싸질 것이다. 네. 엔비디아도 마진이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면 구글의 TPU는 HBM이 필요 없는가? 더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렇죠? GPU 필요하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의 앞으로의 행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과잉을 지려밟고 투자를 계속해서 하는 국면에 왔다. 저는 이것이 기업들의 행태 분석적으로 과거의 just in time이라는 네. 효율성의 극대화된 전략에서 코로나 아니면 공급망 대랑, 홍해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들이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 just in time이 아닌 just in case로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과잉을 즐길 것이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GPU, TPU 전부 다 HBM을 필요로 한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정 프로님 딱 말씀 주셨던 것처럼 본질적인 시사점에 좀 더 주목하자면 여전히 네. 여주사. 이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 약간 좀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 반도체는 차라리 이게 속도가 좀 날 것 같은데 전기 속도가 안 날 것 같아요. 전력과 전기. 전력. 왜냐하면 네. 발전은 갑자기 뭐 야 저 원전 하나 짓자 이런다고 막 1, 2년 안에 못 짓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빠른 게 태양광인데 네. 이걸로 과연 지금 막 늘어나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거 이거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때 생각지 못했던 이 데이터 센터 이 부진발 반도체 밀림 현상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반도체 좀 충격. 네, 네. 그걸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손은 누가 키우냐. 결국 전기가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는 고성능의 설비 투자와 발전 네. 반도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 고민은 전 인류의 고민이 됐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대안이 없다라고 하지만 네. 지나고 보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수많은 위기들 네. 다 극복해 왔다. 다 알던 위기들 중에서는 위기가 없었다. 그래요. 나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막 데이터 센터 하나 어디 짓는데 이런 데는 그 동네 전기료가 막 엄청 올라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부족하니까 거기 땡겨 써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그게 지금 시장 심리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랑 지금 전력기계가 같이 가는 이유가 네. 병목은 전기에서 생긴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송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가스터빈, 막 원전은 뭐 조금 시간 걸린다 치더라도 가스터빈, 태양광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온 사이트로 들어갈 거다. 가스터빈의 경우에는 가스 받으면 바로 거기서 발전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이걸 해소할 것이냐, 맞는 말씀이신데 어떻게든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는 네. 해소하기 어렵다. 네. 정 프로님 말씀대로. 너무 좋은 비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이주호 기자랑 정 프로님이 앞으로 타픽을 주신 거죠. 네. 저는 반도체, 그의 이면에 말씀하신 전력과 전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두 개의 속도가 조금 맞아요.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는 맞아요. 이게 차라리 이게 또 되는데 이 전기 쪽이 조금 그래서 네. 이 전기의 효율성이 좋은 라지에타를 그래서 갖고 오신 건가요? 요거 소비 효율전 1등급짜리 갖고 왔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희 영상 아래 링크 따라 들어가시면 따뜻하게 올겨울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라디에이터는 우리 빈센트님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이거 없으면 올겨울 힘듭니다. 힘듭니다. 네, 집안 전체가 훈훈해지죠. 그래도 이거 있어야. 네, 뭐 고맙습니다. 반경이 점점 이제 커지는데요.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거 열기 위해서 납니다. 요거. 네. 위쪽에 네.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퍼져 이렇게 네. 올라와서 네. 이렇게 퍼져. 여기다가 병우유 하나씩 올려놓으면 아주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 맛있습니다. 배지밀.
근데 거기 써 있긴 합니다. 위에 뭘 덮어두지 마세요. 그래요? 실사용자분이시라 잘 아시네. 옛날 군대에서는 다 해먹었는데. 자, 하여튼 오늘 빈센트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명쾌한 뷰를 주시면 나는 이게 참 좋아요. 네, 맞아요. 뭐 틀려도 뭐 틀린 건 내가 책임지는 거고. 네. 내 틀리면 나 욕먹는 거지 뭐. 대신 이제 안 틀리려고 막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하는 나는 그건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여튼 그러다 물론 이제 나락간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선명한 뷰를 주시는 빈센트님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또 선명한 뷰가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죠. 예, 우리 위즈덤 칼리지에도 또 투자 관련해서는 이런 선명한 뷰를 맞아요. 오프라인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김승호 회장, 송길영 작가, 정의원 소장, 윤지호 대표, 안유아 원장 이런 분들 직접 만날 수 있으려면 얼리버드, 위즈덤 컬리지 얼리버드를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감 임박했으니까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